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새 지방을 다니다 보면은 산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해놓은 것을 많이 봅니다. 저기에 무슨 전기가 나오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보통 외국의 태양광 발전소는 주로 사막지대에 설치되는데 비행장처럼 아주 광대한 지면에다가 설치를 하고 거기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그런 곳을 골라서 합니다. 한국처럼 비가 많이 오고 산지가 많은 곳에 산을 깎아서 그 아까운 산림을 베고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요새에는 설치 조건이 아주 완화된 모양이에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산되는 전기값은 원자력 발전소에 비하면 너무나 비쌉니다. 왜 저런 걸 하느냐? 원자력 발전소를 죽이면서 경제성도 별로 없는 태양광 풍력 발전에 국가 자원을 쏟아붓는 이런 망국적 문명 파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연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61mm 비가 왔다고 해가지고 청도에서는 야산에 지은 태양광 발전 시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졌어요. 사람은 뭐 다행히 다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만은 나무도 뽑히고 14,000 평방미터의 땅이 무너졌답니다. 아마 이런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10년에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 난 면적이 30헥타르인데 작년에는 무려 47배가 늘었답니다. 47배가 늘었답니다. 전국 4,943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이거 다 몽땅 합쳐도 원자력 발전소 하나에서 나오는 전기 생산하지 못할 겁니다. 이런 참 희한한 일이 문명국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명 파괴입니다. 제가 문명이라고 할 때는 지난 70년 동안에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박정희의 부국강병 근대화 정책이 꽃을 피우면서 대를 이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문명이라고 합니다. civilization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중요한 것만 꼽아보면 이렇습니다. 주로 제도와 조직, 그리고 군대입니다. 국회, 언론, 사법, 국군과 경찰, 산림녹화, 기업, 의료보험, 고속도로, 항만, 공항, 공무원 조직,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이게 대충 제가 꼽아본 우리 문명 건설의 10대 핵심 사업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을 무시하고 과학도 무시하고 법치도 무시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죽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전 학살 사건으로 불려야 됩니다. 원전 학살 사건. 공무원 중에서 여기에 이 원전 학살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틀림없이 정권이 바뀌거나 이 정권의 힘을 잃으면은 직권 남용, 민간인 경우에는 배임 또는 국고 손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원전 학살 사건으로 구속될 사람이 100명이 넘을지 모릅니다. 이런 무리는 우리 70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런 문명 파괴, 야만적 문명 파괴는, 야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과학과 법치를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산림훼손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전 학살 사건이 번져가지고 이제는 산림훼손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산업용 전기료까지 올라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산림훼손 다음 단계는 오염물질의 증가로 나타날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줄인 대신에 석탄 발전소를 강화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석탄 발전소에서 나오는 게 바로 미세먼지, 분진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 폐 속에 들어가면은 건강에 좋겠습니까? 지금 지난 정권 때 있었던 잘된 사업까지 다 수사 대상, 조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사실대로,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가르치라. 운동권이 만든 게 대한민국이 아니다. 왜 계급투쟁론을 깔고 가르치느냐? 왜 북한식 교과서를 베끼듯이 가르치느냐? 그리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몇 가지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이런 망국적 교과서를 바로잡는 것이었는데, 그 교과서를 바로잡는 행위 자체를 적편히 범죄 행위를 해가지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원전 학살 사건에 들이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문명 파괴고 국고 손실이고 직권 남용이고 배임이고 해가지고 지금 아마 이 원전 학살 사건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은 양심이 있다면 잠이 오지 않을 겁니다. 3년 뒤, 4년 뒤 생각하면 잠이 오겠습니까? 물론 그 전에 대한민국을 망해버리면 처벌 안 받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아무리 계산해도 대한민국이 10년 안에 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0년 안에. 문명 건설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70년 동안 문명 건설의 역사를 이어왔고, 김일성 세력은 문명 파괴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문명 건설은 사실, 과학, 법치를 존중하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문명 파괴는 사실을 부정하고 과학을 부정하고 법치를 부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사실과 과학과 법치를 부정하면은 경제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권력이 전횡하게 됩니다. 권력에 대한 견제가 먹히지 않습니다. 그럼 권력자는 오만하게 됩니다. 오만하게 되면 자충수를 둡니다. 그러면 자멸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문명 파괴의 역사를 걸어가면은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그 다음에는 신체 조건이 나빠지게 됩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남한보다 평균 수명이 10년이 짧습니다. 평균 키는 10cm가 짧습니다. 문명 파괴의 결과입니다. 문명 건설의 결과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국민으로 만들어준 것이죠. 그 출발점은 좌든 우든 여든 야든 종교가 어떻든 우리가 하나, 요 세 가지에는 합의하자. 세 가지에는 합의하자. 첫째, 사실을 존중하자. 두 번째, 과학을 짓밟지 말자. 과학. 세 번째, 법치를 지키자. 이렇게 합의를 해야 그게 문명 건설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난 다음에 바로 사실이 무시되고 과학이 부정되고 법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실, 정의, 자유라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가치도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우리 헌법 체계에서 가장 최고의 규범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사실과 법치와 과학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것을 허무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하다, 그리고 가동률이 세계 최고다 하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은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그 원자로 우리가 개발한 APR 1400이라는 원자로는 세계 최고다, 수출 경쟁력이 세계 최고다 하는 과학성도 무시돼 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어요. 왜냐? 과거를 보면 됩니다. 과거에 우리 원자력 발전소 돌려가지고 방사능 누출로 죽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하다고 봐야죠. 안전하다고 봐야죠.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미래에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한국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도는 일본 원자력 발전소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과학적 데이터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지으려면 10년 동안에 수많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여러 기관이 달려 들어가지고 안전도도 검사하고 경제성도 검토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도 듣고 보상도 해주고 하는 과정이 10년 걸립니다. 10년 걸쳐서 과정을 적법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게 원자력 발전소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토론에 붙인 적도 없이 작년에 연설 한마디로 사형 선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연설 한마디로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겁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대통령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과오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헌법 위반입니다. 이 원자력 발전소를 죽이는 과정, 원자력 발전소 학살 사건, 원자력 발전소 학살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범한 과오, 그 밑에 장관들이 범한 과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한수원, 한전 등등 관련 기관에서 범한 과오의 목록을 쭉 적기 시작하면 책 한 권 될 겁니다. 책 한 권 될 거예요. 원자력 발전은 제가 앞에 열거한 대한민국 문명건설 10개 안에 들어갑니다. 10개 안에. 이 원자력 발전소만 학살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연관되어 가지고 산림 녹화라는 우리 문명건설의 또 하나의 금자탑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화를 하면서 산림 녹화도 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산업화를 하면 산림 훼손되는데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산림 녹화도 하고 산업화도 성공했습니다.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를 죽여버리니까 산림 녹화했던 것이 이제 타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끝날 줄 압니까? 바로 이어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입니다.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면 세금이 덜 거치겠죠. 세금이 덜 거치면 의료보험조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료보험 잘 거칠까요? 그리고 국방비 잘 운영될까요? 이렇게 연쇄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문명이란 것은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학살 사건 같은 걸 하나 일으키면은 그게 산림 학살 사건으로 번져버립니다. 산림 학살. 그 다음에 경제 파괴 사건으로 또 확대될 것입니다. 문명에 대한 이해, 좌익 사상에 물들면, 개업투쟁론에 물들면 독선자가 됩니다. 자기만 옳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독단합니다. 무식하면서도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나온 정책은 과학과 사실에 맞지 않으니까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경제를 운영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공산당이 경제 운영해가지고 성공한 나라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중국 하시겠지만 중국은 공산주의를 경제에 관한 버려버렸습니다. 버리니까 성공한 거죠. 등소평이 공산주의를 경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계급투쟁론을 경제에도 적용을 합니다. 그럼 실패할 수밖에 없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죽였느냐는 거죠. 죽이고 있는 거는 노동자를 위한 겁니까? 일자리가 얼마나 없어지는데? 누구를 위한 거죠? 이거 국민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원을 위한 것입니까? 난 그걸 묻고 싶어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건 누구냐? 누구냐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무리한 일을 하는데 넌 누구를 위한 일편단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무리하는 거 아닐까요? 정치인은 자기가 한 중요한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민주국가에서도 그런 일이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계속 잘못 저지른 것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벼랑으로 가버립니다. 그걸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돌리느냐 하는 게 민주주의 고민인데 대충 세 군데서 견제를 합니다. 언론이 견제를 하고 야당이 견제를 하고 사법부가 견제를 합니다.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소 학살을 중단시켰어야 했습니다. 언론의 비판은 상당히 이루어졌어요. 야당의 비판도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가 이것은 위헌이다. 판결을 통해서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 사법부가 항상 누구 감옥에 보내고 누구 석방하고 손해배상 물리고 그런 게 사법부의 역할만은 아닙니다. 국가 정책의 방향을 올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사법부입니다. 사법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법부, 언론, 야당의 견제가 먹히지 않으면은 성인군자라도 반드시 독재자가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 학살 사건의 여파는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두고 봅시다. 감사합니다.